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7월 증시 최악, 반토막 나고 달러는 폭등한다. 위기에 대비하고 기회를 잡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 유이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파산 신청 2주 만에 주가가 8배 넘게 급등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인데요. 3월의 최저점 2237.40포인트 바닥이 과연 진짜 바닥인지, 이 진짜 바닥을 7월에 실험하게 될 것이며 최저 1600포인트까지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미국 자산운용사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 최고 책임자인 투자 책임자인 스콧 마이너가 예상을 했습니다. 만일 지난 3월에 최저점 2237.40포인트보다도 추가로 30%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만일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고 뛰어낼 사람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라면 당장 주식을 빼야 될 것이고 달러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 7월 위기세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 연방정부가 지금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7월 30일에 종료되어서 그동안 매달 실업급여로 받았던 약 300만 원이 끊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소비를 받쳐주었던 자금들이 끊기게 되고 소비가 줄면 제품을 줄일 것이고 노동자를 줄이는 등 다시 경제 하락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이 회사채 매입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사채 매입 부메랑 효과로 증시는 반토막 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증시 전문가들은 W자 또 L자 등 2차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만일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타인데요. 7월에 나올 2분기 경기 실적 마이너스라든지 코로나의 피해, 주가의 지나친 고평가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 또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V자 반등 후에는 반드시 다시 추락하는 W자 반등의 추락 등을 또 있고 또한 미국의 정치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만일에 증시가 폭락시 추가 매입의 기회로 삼고 폭락시 추가 매입의 기회가 되고 또 동시에 주가가 하락시에는 달러를 반대로 상승하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한다면 큰 기회와 이득을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손해가 될 부분들은 미리 예방을 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증시는 가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곧 부도가 예상되는 기업까지 폭등하는 그런 현상,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금 증시에 나타나고 있죠. 증시가 급등 중인 미국에서 파산 절차를 받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파산 선언 직후보다도 2배 이상 오르는 그야말로 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판 동학개미 로빈후드 군단 파산 신청 허츠 주가 2배로 만들어 이 위 렌터카 업체 허츠 파산 신청 2주 만에 주가 8개 넘게 급등. 파산 신청 후 주가 급등한 허츠. 우리가 주식 사면 돈 날리소.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 잡았는데요. 코로나 쇼크로 바닥을 기던 항공사, 크루즈 여행사가 주로 이런 것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급상승을 이끈 일명 동학개미 군단처럼 미국에서도 소액 투자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를 활용해서 증시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6월 9일 애신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주가 수준은 사실상 코로나19 쇼크를 이겨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파산 절차를 밟은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눈을 끄는데요. 지난 5월 22일 주가 2.84달러에서 파산 신청했던 글로벌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8일 주가를 5.5달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허츠는 파산 신청 직후 대주주인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주당 74센트로 주식을 손절매하면서 한때 주가가 50센트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파산 직전과 비교를 해도 200 가까이 주가가 뛰었습니다. 역시 최근 파산 신청할 백화점 JC 페니 주가는 파산 직전에 대비해서 167%, 세일 기업인 와이팅 페트롤리엄은 무려 835%나 뛰게 됐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은 언제나 진리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실업상에 되겠습니다. 미국의 실업급여는
주에서 주로 지급하고 연방정부에서도 매주 600달러씩 지급하는데 이 기간이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만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8월 달부터는 실업급여액이 약 3,000달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주마다 조금씩 급여액은 다르지만 실업급여를 기본적으로 6개월을 지급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개월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돈을 줘서 지금까지 마음껏 썼고 이로 인해서 소비는 증가되고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고용이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었지만 이제 곧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되고 끊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업급여가 끝나게 된다면 가계소득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이미 이제 길들어지지 않습니까? 소비 형태가 길들어져 있지만 가계가 자금이 없어서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기업은 다시 생산과 노동자를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형성되어서 경기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7월 위기설이 나오는 근거이며 근거의 일부가 되겠으며 아울러 미국 자산운용사 구겐하임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스콧 바이너는 연준의 최악의 경우 주식을 매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위기는 단지 실물 회복이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는 이제 실물 경제로 이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 번째로는 회사채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증시 폭락은 코로나로 인한 회사채 문제에서 시작된 거죠.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죠. 불가피하게 연준은 증시 폭락의 최저점인 3월 23일 회사채 매입을 발표했었고 이후 4월 9일 추가로 회사채 매입의 범위를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까지 확대했다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미 연준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타격 매입. 자, 2020년 4월 20일 발표했는데요. 10초 회사채 CP 매입 기구 4달 가동, 투기 등급 BB까지 사준다. 연준 회사채 ETF 매입 내역 공개, 뭘 얼마나 탔나 이렇게 보면 계속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후 5월 12일 연준은 SMCCF를 통해서 상장지수 펀드를 매입했고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일부터 18일까지 158차례 거쳐서 총 13억 달러, 1조 6천억의 이게 달러를 그를 매입을 해줬는데 5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이 중 투기 등급의 매입은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6월 15일까지 총 55억 달러를 구매했는데요. 연준의 말 한마디가 폭락하던 뉴욕 증시를 살렸다. 그런데 이제 연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연준 개별 회사 매입 발표에 다우지수 0.6% 상승. 자, 회사채를 매입을 그러면 연준이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은 회사채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회사채를 사지 않고 점차 금리를 높여서 회사채를 빌려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은 이자 부담이 지금 가중이 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요인과 복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기업이 도탄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연준이 회사채를 사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자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채를 매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달러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사의 기업채를 팔아가지고 도리어 반대로 달러를 바꿔놓게 되고 그럼 점점 회사채 가격을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은 이자 부담이 점점 늘게 되고 또 자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회사들이 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기업과 개인 시장은 연준 회사채 매입 또 금리 인하 등 발표 자체만으로도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파월 코끼리 반언 속 월가 뉴욕 증시 거품 7월 붕괴 연준 주식 쇼핑 나설지도 이렇게 됐죠. 미국 자산 운용사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바이너는 6월 16일 현지 시간으로 CNN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연준이 다음번 쇼핑 리스트는 미국의 주식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간 기업 채권 상장펀드 ETF나 기업이 채권을 구매하는 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주식의 구매에 나설 거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마이너드는
이와 같이 언급한 이유는 단기 실물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기적으로 실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일자리와 국내 총생산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4년은 촉히 걸릴 것이라면서 그 기간 동안은 경기 회복을 위한 꾸준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연준이 계속해서 추가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3, 4분기 좋은 반등이 올 것이라고 언급한 스티븐 무니슨 재무장관 등이 낙관론과는 달리 이와 같은 비관론이 낸 데 대해 마이너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들이 소비 지출액뿐 아니라 소비 성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일부 업종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영구적 실업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드는 최근 뉴욕 증시 회복세가 거품이며 한 달 정도 후면 이 거품이 꺼지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엄청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발표한 3월 23일 이후부터 S&P 500은 당시 대비 40% 급등했고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 뽕뜬 결과라는 점에서 2000년도 초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거품이라고 진단하더라도 거품이 가라앉는 시기는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이와 관련해 마이너드는 확실한 건 거품은 언제나 사람들 예상보다도 더 오래, 더 많이 꼈다가 사라진다는 점이라면서 S&P 500 지수를 예로 든다면 아마 다음 달 7월 정도에 거품이 빠져서 최저점 3월 23일 2237.40포인트를 그 바닥이 어딘지 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1600선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1600선까지 떨어진다면 그런 회색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타 다양한 변동성과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으므로 그야말로 위험 관리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최저점이 2237포인트보다도 약 30% 추가 하락한다는 것이 만일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것은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당장 주식을 빼서 달러로 바꿔야 할 것이고, 하지만 그 예상이 언제나 늘 정확하게 맞는다고 단언할 사람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증시 역사상 지금과 같은 대위기 후 반등은 반드시 추락하는 더블자 형태를 가져왔다는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시점이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아니면 12월 연말이 될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증시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각자 여건에 따라서 여유 자금으로 어떻게든지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증시는 유사일의 최고 수준으로 매우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 3년 내지 4년이 소요될 것이고, 완벽한 회복은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늘 변동성을 수반하고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월에 반토막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특히 미국의 어떤 그 실업률이라든지 코로나 확산세, 또 제조업 PMI라든지 유로의 코로나 본드, 또 달러 인덱스 등 주요 지표들을 체크하면서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빠든지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반대로 이익을 극대화 및 안정화를 꾀하도록 주식과 달러 자금을 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